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 출연기관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시의회의 청문회가 처음으로 진행됩니다. 익산시의회와 익산시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웹드라마와 차박 캠핑 성지를 만드는 등 발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일본 수학여행단 유치 등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젊은이와 학부모 등 다양한 연령층을 끌어들인다는 방침입니다. 군산 방축도 어촌계가 마을 어장을 빌려주고 받은 30억 원의 배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어촌계원 47명 가운데 부부 등 가족계원 20명이 임대 수익을 한 가족당 1명씩만 배분받고 나머지 10명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휴식처로 사랑을 받고 있는 음파 호수공원의 가로수가 병들거나 고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잦은 공사로 가로수가 순환을 당하고 있는 실정에서 군산시의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 출연기관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시의회의 청문회가 처음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익산시의회와 익산시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익산시의회는 익산시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상시적으로 열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의회와 익산시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협약을 맺었습니다. 익산시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근거가 없어 협약으로 효력을 확보한 겁니다. 이에 따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는 익산의 제1호 인사청문 대상자가 됐습니다. 후보자는 직무수행 계획과 경력, 재산 내역, 5년간 납세 실적, 범죄 경력 등 관련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시의회는 인사청문이 끝나면 이틀 이내에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익산시장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8월에 공식 출범하게 되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을 통해 임명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익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모 응시자는 모두 6명.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후보자 2명으로 압축하게 됩니다. 이어 익산시장이 이들 가운데 1명을 추천하면 익산시의회는 다음 달 9일 전후로 인사청문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해서 서류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면접 심사를 또 하게 되고요. 이제 2배수의 후보자들을 시장님께 최종 추천드리게 됩니다. 앞으로 인사청문은 상시화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지방의회가 인사청문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했고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익산시 출자기관의 대표를 뽑을 때는 반드시 인사청문을 받도록 하는 관련 조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조례가 진행되면 인사청문 대상기관은 도시관리공단은 물론 문화재단과 푸드통합지원센터로 확대됩니다. 또 익산시가 출연하는 기관이라면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익산시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조례안을 제정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시 공단 및 출자 기관에 훌륭한 분들이 영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익산시의 인재 영입과 임명 과정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게 될 인사청문. 아울러 익산시의회의 검증 능력도 가늠하게 될 인사청문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계기로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시가 올해 308개 아동 친화 사업에 1,795억 원을 투입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 같은 사업비는 올해 전체 예산의 11.6%에 해당됩니다. 연간 아동 1인당 예산은 49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9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안전과 보호가 566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 교육환경 455억 원, 보건과 사회서비스 295억 원, 가정생활환경 271억 원 순입니다.
지역 상품권의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만 제한하라는 정부 지침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사용처가 제한될 경우 군산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등은 지역 상품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지난 15일 임시회에서 지역의 소비를 높이기 위해 행안부의 지침은 철회돼야 한다며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국제무역항의 상징인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 부두가 저수심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에 따르면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 부두는 지난 2004년 2000TU급 컨테이너선의 접안이 가능하도록 3만 톤급 2개 선석, 안벽 수심 12m로 개장했습니다. 하지만 1000TU급 선박에 한해 접안이 가능할 정도로 수심이 낮아 컨테이너 전용 부두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 들어 3월 말 현재 컨테이너 취급 실적은 5,123TU로 군산항 전체 취급 물량 16,111TU의 32%에 불과합니다. 군산 방축도 어촌계가 마을 어장을 빌려주고 받은 30억 원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어촌계원 47명 가운데 부부 등 가족계원 20명이 임대 수익을 1명씩만 배분받고 나머지 10명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는 가족계원들도 지급한다는 기존 규약을 갑자기 바꾸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방축도의 앞바다. 어촌계는 지난 2021년 12월 75헥타르 바다에서 해상과 전복을 잡을 수 있도록 한 어촌계원에게 5년 동안 어장을 빌려주고 30억 원을 받았습니다. 30억 원은 그동안 분배해왔던 것처럼 규약에 따라 계원이 고루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년 4개월 만에 분배하는 돈 문제를 놓고 계원 간의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어촌계원 47명 가운데 부부 등 가족계원이 있다는 이유로 10명이 배분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2019년 어촌계 규약에는 부부가 계원일 경우 한 명은 분배금의 100%를 받고 배우자는 70%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열린 총회에서 배우자 몫과 일부 가족 몫이 제외됐습니다. 분배위원장은 가족이든 부부든 한 사람만 주자는 방안에 33명의 어촌계원이 투표해 24명이 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계원 32명은 6,500만 원씩을, 신입계원 5명은 3,500만 원을 각각 배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족계원 1명씩에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24명은 대부분 혼자 살고 있는 계원이다 보니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계원 측은 어촌계원이 한 집에 여럿이 사는 경우가 많은 실정에서 그동안 해왔던 분배 원칙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통해서 그걸 자기네들이 필요한 대로 해서 통과를 시키는 거지 속적 우세로. 통과 다 주고 한 사람 스스로 통과 주기로 4년 전에 이미 했는데 그걸 다 엎어서 이번에는 한 집에 한 명씩 주자고 그렇게 결정이. 이런 가운데 유로금 지급을 놓고도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계원들은 계원 자격이 없고 방축도에 거주하고 있는 분배위원장의 사촌동생 등 6명에게 위로금 2천만 원씩을 준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4년 전에 받았는데 어촌계원인데도 돈을 안 주잖아요. 이러고 뭐 2천만 원씩이나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운하지. 여기서 살지도 않는 사람도 한몫 6,500씩을 주면서 평생을 이렇게 억하고 산 나는. 이에 대해 분배위원장은 분배 규정이나 위로금 지급 문제는 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상적으로 분배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동네 의견들을 중지를 모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2년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서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고 회관 그 사무장직도 역임하면서 봉사도 많이 하고 거기서 살고 있어요. 계원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에서 배제된 어촌계원들은 경찰에 진정서를 내고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KCN 모형식입니다. 군산 수제맥주 산업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24톤이던 메가 공급량은 올해는 60톤, 2025년에는 250톤까지 확대해 맥주와 위스키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역 보리로 만든 맥주와 위스키는 지역 특산주에서 제외돼 주세 감면과 온라인 판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8년 지역 농산물로 만든 맥주와 위스키를 지역 특산주에 포함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도시 바람길 숲과 새들 허브숲 조성 등 도시숲 사업을 통해 녹지 공간을 확대합니다. 도시 바람길 숲은 오는 6월 중 사업을 시작해 2025년까지 200억 원으로 사정 3거리에서 구암 3일로의 간선도로로 숲을 조성합니다. 철길 숲은 군산 근대 역사 문화를 주제로 활력림, 여유림, 추억림, 어울림 4개 테마로 나눠 추진됩니다. 새들 허브숲은 국비 29억 원을 들여 수송동 새들 근린공원에 조성됩니다. 도내 농가들이 인력난에도 인건비 때문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근로자는 익산 86명, 군산 7명 등 모두 1,395명입니다. 이는 올 상반기 도내 13개 시군 농가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 2,660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처럼 농가들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농가 유지비와 인건비 등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익산 문화관광재단이 웹드라마와 차박 캠핑 성지를 만드는 등 발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일본 수학여행단 유치 등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젊은이와 학부모 등 다양한 연령층을 익산 관광지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입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익산 문화관광재단이 발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취임한 김세만 대표는 문화관광객 유입 증가를 로드맵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우선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서동과 선화공주를 주제로 한 웹드라마를 제작하고 익산 미륵사지 등을 왕궁 지역을 중심으로 차박 캠핑 명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되면 젊은이는 물론 학부모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관광객을 익산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예를 들자면 테마가 있는 차박 캠핑장, 박물관 있는 차박 캠핑장 이런 것을 만들게 된다면 수도권에서도 학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익산 문화관광재단이 유치 타깃으로 설정한 곳은 일본. 일본 수학 여행단을 적극 유치해 익산 관광을 활성화시킬 방침입니다. 일본의 경우 오사카에 백제거리가 있을 만큼 익산의 백제 문화와의 연계성이 충분해 관광 마케팅에서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대표는 한국관광공사 나고야지사 지사장을 지냈던 만큼 일본인들에게 익산 관광이 한류 콘텐츠로서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로 지원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일본 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익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콘텐츠 백제의 마지막 왕도 익산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본에 적극 홍보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시한 로드맵이 현실화되면서 효과를 발휘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익산시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협력 체계 기반을 강화합니다. 익산시는 어제 시의원과 청소년 전문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참여한 지원위원회를 열고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원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 등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성장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익산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검정고시 학습과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산 주요 사거리에 바닥신호등이 확대 설치됩니다. 익산시는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LED 바닥신호등을 현재 25곳에서 30곳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까지 롯데시네마 사거리를 비롯해 모현초 사거리와 북부시장 사거리, 한벌초 사거리,
삼성동 주민센터 사거리에 설치됩니다. 한편 바닥신호등은 보행자가 바닥을 보고 있어도 횡단보도 보행신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교통안전시설 보조장치를 말합니다. 김대중 도의원이 전라북도가 수소버스 도입에 과도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수소버스 연료전지 시스템 보증기간을 9년, 90만 킬로미터로 연장 적용하면서 수소버스 한 대당 1억 1천만 원을 지원하는 건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증기간이 5년, 50만 킬로미터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수소버스 연료전지 시스템 보증기간 연장 지원에 8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물을 품은 데다 울창한 나무 덕에 1년 내내 시민의 휴식처로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 은파 호수공원인데요. 하지만 빈번한 공사에 가로수가 병들거나 고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군산시의 관리 소홀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은파 호수공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야트막한 야산 아래 수십 년 된 나무는 잘린 단면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밑동까지 썩기 시작했습니다. 숲 터널을 이룬 벚꽃나무는 뜯기고 수령이 오래되다 보니 현상 유지도 버거워 보입니다. 물빛 아래 입구에 심어진 나무는 무리한 가지치기에 한창 녹음이 우거질 요즘 아예 잎이 안 나거나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큰 가지들이 없는 거 보면 저건 100% 그 생육에 문제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냥 심어놓기만 하고 그 이후로는 쭉 뭐 조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공사도 문제입니다. 땅이 파이면서 가로수가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차들이 지나다니는 것도 반대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거기에 찾는 이유는 건강 때문에 찾는 것 아니겠어요? 가로수를 다 죽이고 이 좋은 공기를 갖다 마시려고 가는 사람들한테 가로수 관리를 놓고 군산시 관련 부서가 핑퐁을 치는 등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가로수 등 나무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는 산림녹지과는 담당 부서가 아니라는 입장이고 관리를 맡은 관광진흥과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황. 은파 호수공원은 관광진흥법상 유원지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전문부서는 내 담당이 아니고 담당 부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면서 이래저래 가로수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은파 같은 경우는 군산의 그 허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쪽에 아파트 단지들이 무분별하게 지금 개발되고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속상해하고 하고 있는데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런 걸 좀 이렇게 관리를 좀 해주셔야 하는데. 군산의 허파로 불리는 은파 호수공원. 잦은 공사와 관리 부실로 은파의 나무들이 멍들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들어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 시장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권선거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던 강 시장은 1심 재판부로부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인에게 마약 성분이 든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골프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돼 감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에게 마약 성분이 들어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에 끌어들여 3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가 도입됩니다. 전북경찰청은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스쿨존에 노란색 횡단보도가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선을 더 끌 수 있도록 기존의 흰색 횡단보도에 노란색을 입히는 것으로 지난 3개월에 걸쳐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와 운전자 등 88%가 보호구역 인지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이세종 열사 추모식이 전북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제43주년 5.18 민중항쟁기념 전북행사위원회는 전북대를 중심으로 곳곳에서 각종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 민주광장에서는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과 이세종 열사 43주기 추모식, 임균수 열사 추모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5.18 민중항쟁 정신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오늘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아 5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로 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박용진 국회의원이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금융 분야 대선 공약 가운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서둘러 추진하면서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금융위원회 업무 추진 계획과 국무조정실 업무 과제에서도 제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금융조차 지역 차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라북도와 민주당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밤이나 휴일에도 어린이를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도내에는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전주 대자인병원과 부안 엔젤연합 소아청소년과가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시군마다 최대 2곳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습니다. 전라북도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많아야 아이가 아플 때 부모들이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만큼 소아의료기관에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 소규모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대기 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이 10톤 미만인 1,900개 사업장은 방지 시설에 사물 인터넷 측정 기기를 달아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대상 사업장은 다음 달 30일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측정 기기를 설치하고 측정 결과를 전송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익산시가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상황실에서 청렴 익산, 청렴 추진단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올해 수립한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추진계획에 대한 취약 분야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종합추진계획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부패 취약 분야 발굴 개선과 민관 청렴 공감대 형성, 청렴문화 공직사회 확산 등 3대 추진 전략과 15개 세부 실천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해외 첫 2차 전지 전문 박람회에 전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이 참여합니다. 전북도는 다음 달 14일부터 16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유럽에 참여해 2차 전지 인프라를 바이어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새만금 개발청도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새만금 산업단지가 세계적인 2차 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인터배터리 유럽은 2차 전지 관련 70개 기업이 170개 부스를 마련하고 참관객은 8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익산시의회가 원광대와 함께 대학생 모의 의회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익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연대회에는 원광대학생 40명, 4개 팀이 참여해 경연을 벌였습니다. 학생들은 대학로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 해결 방안과 시내버스 정기권 도입, 공공 배달앱 개발 및 도입,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 개선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 중 일석이조팀이 최우수 팀으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익산시의회와 원광대는 지난달 20일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세병관 최정준 형제가 아이들을 위한 시설에 사용해달라며 군산시에 5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세병관 최정준 형제는 우리 형제가 지난해와 올해 각각 결혼해 축의금 일부를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익산시 송악동에 자리한 익산 삼성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성금 2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익산 삼성 어린이집은 2006년에 개원해 23명의 교직원과 함께 삼성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도내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흐리고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흐리고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